오늘의 굿닥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인의 무릎 건강 지킴이 김종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이제 정말 피해갈 수 없는 질환 중에 하나가 이제 무릎 관절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겨울철이 되면 아이고 무릎이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신대요. 무릎 관절염이 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좀 정확한 증상이 있을까요? 예,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통증이죠. 통증. 네, 아프다라는 거 우리가 느끼는데 특히 무릎은 이 피부가 뼈랑 가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노출이 잘 돼 있는 부위예요. 그러니까 이 기온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다라는 부분이 있고 네. 그래서 기온이 떨어지면 특히 겨울에 무릎 아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맞아요. 이 무릎의 이 관절은 뼈가 이렇게 만나는 지점을 이제 무릎 관절인데 그 뼈가 그 사이에 빈 공간에 연골이 있어요. 네. 연골이 있는데 그 연골이 이렇게 좀 붙어버리면, 그죠? 붙어버리면 이제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 그래서 통증이 굉장히 이제 일단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쵸. 그러니까 뼈가 이렇게 부딪히니까 여기 보시면 이 MRI 상에도 봐도 뼈끼리 이렇게 하얗게 부딪혀서 하얗게 된 부분들. 공간이 거의 없네요. 네, 뼈와 뼈 사이에. 네, 오른쪽 사진 마지막에 보시면 지금 MRI 사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통증이 기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자, 다음 그림 하나 더 볼게요. 그래서 관절염이 진행되는 이제 환자분들의 그림 조금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거예요. 네. 통증으로 찾아오긴 하는데 이 중요한 증상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 증상들이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서 나타나는 통증인데 우리 여러 환자분들이 이걸 못 느끼고 계시고 또 다르게 치료를 받고 있는 게 있어서 오늘 이거를 꼭 좀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앞서서 얘기를 네.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내가 오금이 아프다라는 게 있어요. 오금이라고 하면 이제 무릎 뒤쪽? 네, 예. 잘 모르시죠. 네. 무릎 뒤쪽 이 들어간 부위가 오금인데 네. 여기 이제 통증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통증을 느끼면 이 환자분들이 이 허리나 아니면 뭐 근육 문제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있는데 네. 사실은 연골에 손상되는 부위 후각부 뒤쪽이 제일 잘 손상이 됩니다. 네, 뒤쪽이 제일 잘 손상이 되다 보니까 이게 뒤가 아프고 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놓치면 안 되는 증상 중에 하나고 이 두 번째는 무릎이 이제 부어요. 붓는다라는 거는 살이 부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이 연골이 손상되면서 그 안에 물이 차는 거예요. 아. 실질적으로 이제 물을 뽑아 보면 물이 이렇게 보시면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죠? 네. 실질적으로 연골이 많이 손상이 됐을 때 나타나는 저 물. 그러니까 물이 찼다라는 거는 또 연골 손상이 좀 많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이 연골 가루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손상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걷다가 이 보면 우리가 다리 모양이 휘어요. 휘는데 이게 이제 본인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이 뒤에서 보면 너 이렇게 다리 요즘 점점 휜다. 네. 이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 다리 모양의 변화가 생기니까 그 부분 우리 또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걸을 때 좀 힘이 빠진다. 그러니까 걷다가 이렇게 걸으면서 이게 악 주저앉을 것 같은 느낌이 네. 생겨요. 네. 요거 또 잘 캐치하셔야 되는 게 연골이 손상되면서 뼈끼리 부딪히니까 뼈가 이렇게 밀리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럴 때도 연골 손상, 퇴행성 관절염이 좀 진행이 됐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조금 더 전문적인 진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가족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리 모양의 변화가 생긴다든지 뭐 통증, 무릎이 붓고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반드시 무릎 관절염은 아닌지 좀 의심을 해보시고 병원에 가셔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무릎이 아프게 되면 사람이 이제 걷는 게 가장 기본인데 이걸 좀 잘 못하게 되면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고 정신적으로 좀 힘들 것 같아요. 우울할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절염이 되면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냐. 네. 처음에는 약도 먹어보고, 그죠? 물리치료도 해보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도수치료 같은 것도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이거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죠. 진행이 더 됐으면. 그쵸. 그럼 우리가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만으로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MRI를 찍어야 연골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요. MRI를 찍어서 연골이 손상이 됐다. 그러면 나이나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또 재생 치료를 해볼 수가 있어요. 네. 뭐 줄기세포 이식이라든지 연골세포 이식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많이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 거를 살릴 수 있으면 최대한 살려야 된다. 그런 치료법이 있다. 하지만 그것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안 될 수가 있다는 거는 연골이 이제 아예 없어요.
다 달아버렸어요. 네. 이게 거의 이제 줄기세포나 이런 세포가 자라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되는 거. 그렇죠. 예, 관절염 4기라고 보시면 되고 또 나이도 중요해요. 70세가 넘어가면 재생치료가 어렵고 그럴 때는 우리가 마지막 선택지로 인공관절 수술, 그러니까 관절을 바꿔주는 거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인공관절 수술하면 굉장히 좀 무서워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인공관절 수술 건수가 정말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연간 국내에서만 연간 10만 건 이상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원장님? 그렇죠.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되면서.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변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몸의 이 내과적인 그런 것들은 이제 괜찮아지는데 네. 예, 이제 뭐냐 관절은 이제 그걸 못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삶의 질을 조금 더 잘 유지하고 싶어 하시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또 관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인공관절 숫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 늘어나는데 이게 이제 늘어나는 그게 또 고령화가 더 가속화되다 보니까 인공관절 수술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평균 10,000명 정도가 2년 단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환자 추이도 저희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릎 인공관절 치료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 이거 다음 그림 한번 띄워주시고 설명을 좀 네. 들어볼게요.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은 마지막에 해야 되는 수술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인공관절 숫자의 환자분들이 늘어나는 거는 그만큼 성과가 좋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기술도 많이 발전돼 있고 그리고 그냥 수술 자체는 이 정형외과 수술에서 가장 성공적인 수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절염의 마지막 치료 단계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데 이 다른 관절들은 또 인공관절이 없어서 또 대체를 못하는 관절들도 있어요. 따라서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은 어차피 이제 다 망가진 걸 그래도 우리가 복구해서 좀 쓸 수 있게 한다. 그쵸. 그런 부분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관절염 치료의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고요. 그래도 어르신들은 일단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하면 걱정들 굉장히 많으시고 이게 엄청 큰 수술이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걱정들을 제일 많이 하시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네.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면 당연히 아프죠. 그쵸. 아플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절개도 해야 되고 뼈도 쳐야 되고. 근데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수술하고 나서 이 통증이 얼마까지 갈 것인가? 나는 빨리 좋아질 것인가? 아니면 하고 나서 난 더 아플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또 주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으니까 하시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일단은 인공관절 수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네, 인공관절 수술은 일단 절개를 해야 되죠. 우리가 그래서 살을 우리가 보면 네, 이게 실제 이제 사람의 뼈죠. 실제 뼈죠. 예, 무릎입니다. 예, 무릎을 이렇게 굽혀놓고 이렇게 절개를 한 거예요. 진짜 많이 네. 달아있네요. 네, 이렇게 열고 오. 연골 인직이 달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네. 닳고 요게 이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깎아버려야 된다. 아, 깎는 게 이게 그냥 깎는 게 아니라 각도라든지 위치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깎고 그 다음에 이 금속 치아물을 넣는다. 음. 예, 우리가 이제 치아가 손상되면 손상된 치아에다가 우리가 금리를 씌우듯이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 네. 또 두 번째로 같이 하게 되는 건 이제 다리가 많이 휘어 있단 말이죠. 그죠? 네. 관절염이 심하면 이 흰 오다리가 있으면 요거를 수술을 하면서 교정을 한다. 일자다리로 이렇게 네. 맞춰서 수술을 하는 게 이제 인공관절 수술인데요. 네. 이게 뭐 환자분들의 통증도 줄여주고 뭐 여러 가지 활동성을 더 이제 좀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수술이면서도 동시에 그 좀 잘못된 휘어진 무릎의 어떤 그런 관절의 배열도 좀 정렬도. 네. 정렬을 해주는 수술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수술 후의 통증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통증이 있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차피 이제 무릎이라는 거는 굉장히 민감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이제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절개만 해도 아픕니다. 인공관절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렇죠. 절개만 해도 아플 수밖에 없고 이게 가장 이제 궁금해하는 거는 의사는 괜찮다 그러는데 나는 아프다. 그렇죠. 의사는 수술이 잘 됐다 그러는데 그렇죠. 예, 나는 아프니까 잘못된 거 아닌가? 그거 가보면 잘 됐다 걸어보셔라. 네. 예, 그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의사가 수술이 잘 됐다고 하는 거는 이 정렬, 정확도에 대한 얘기라 보시면 돼요.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을 이렇게 깎잖아요. 그죠? 네. 깎고 뼈를 깎고 거기다 인공관절을 넣는데 이 각도들, 여기 적혀 있는 각도들이 있죠. 이런 정확한 수치들이 나오는 각도들. 이게 얼마나 이렇게 잘
들어갔냐? 요게 이제 일단 중요한 요소고 네. 두 번째로는 또 다리 정렬을 또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게 옷자락이가 된 거를 우리가 이렇게 일자다리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만들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했었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딱 됐냐? 그쵸.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잘 됐다. 어. 잘 됐다 얘기를 하는 거고 맞아요. 그래도 난 아프다. 어. 요거가 아마 큰 미스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자, 어찌됐든 계획한 대로 정말 그 정밀한 수치까지 다 따져서 다리 정렬까지 잘 된 수술은 일단은 성공적인 수술이다라고 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근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이면 더 심해지는 무릎 통증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이 무릎 통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 주고 계세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60대 여성분이십니다. 청소일 하고 계시다고 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욱신욱신 쑤신다고 하셨고 최근에 통증이 심해지면서 걷기가 좀 힘겹다라고 하셨어요. 물리치료, 주사치료까지는 받아보신 것 같습니다. 예, 이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원장님? 원래 이제 연골이 손상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쭈그리고 앉거나 이런 게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연골이 관절염이 조금 더 진행이 된다. 그러면 계단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내가 평지 걸을 때도 아프다. 그러면 이제 관절염이 좀 많이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물리치료나 주사치료 같은 거 기본적으로 다 해볼 수는 있죠. 해보는데 이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면 이 관절염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네. 만약에 뭐 뼈랑 뼈끼리 부딪히게 되니까 뼈에 이제 내부에 골절이 생긴다라든지 아니면 뼈가 이제 죽어버리는 괴사가 생긴다라든지 아니면 내부에 좀 물이 많이 차게 된다든지 이런 네. 방향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치료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일반적인 치료로 안 된다면 좀 MRI 같이 좀 정밀 검사를 좀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정밀 검사를 좀 해보시고 이 다음 단계 치료가 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또 전화로 접수된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남성분이시고 직장인이라고 하셨어요. 살을 빼려고 러닝을 시작했는데 뛰고 나면 무릎 안쪽이 아프다고 해요. 며칠 전부터는 뛰지 않아도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신다고 하는데 아직 치료를 받진 않으신 것 같은데 운동을 계속 해도 될까요? 네. 이런 분들 최근에 몇 분 오셨거든요. 많죠. 요즘 러닝이 또 열풍이. 예, 맞아요. 예, 한 마라톤 하고 나고 맞아요. 계시고 다음 날, 예, 아니면 일주일 뒤에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진단은 이 무릎뼈, 경골, 뼈, 그러니까 위에 뼈랑 아래 뼈 있죠. 그 네. 아래 뼈에 피로골절, 네. 피로골절 아니면 스트레스성 골절이 일단 의심이 됩니다. 네. 나이가 젊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계속 뛰다 보면 무릎뼈끼리 위 아래 뼈끼리 부딪히다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게 반복적인, 그러니까 골절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확 부러져서 생기는 그 골절이 아니라 반복적인 자극을 계속 받다 보니까 얘가 이제 내부에 뭔가치 골절이 생기는 거. 이거 진단이 조금 늦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은 걸을만은 좀 하니까. 네. 근데 그거에 기저질환으로 깔려 있는 게 연골 손상이 또 있는 경우는 있어요. 연골 손상 젊은 분들이니까 연골 손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연골 손상이 바탕이 돼서 저런 일이 생기는 것도 있으니까 저것도 좀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계속 뛰시거나 이러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연골에 손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연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70대 아버님 전화를 주셨고 무릎 앞쪽 욱신거리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셨어요. 밤에 잠을 잘 때도 무릎이 쑤셔서 잠을 설친다고 하셨는데 이거 좀 좋지 않은 징조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제가 네. 아까 말씀드린 게 하나, 지금 두 개나 들어가 있어요. 힘이 빠지는 느낌. 힘 빠지는 거지.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 게 이제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 네. 중에 있는데 힘 빠지는 증상은 연골 손상이 많이 됐을 때 연골이 거의 없으니까 뼈끼리 부딪히면서 이게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을 받으려고 그래도 이 딱 자기도 모르게. 예. 그러니까 신경이 손상돼서 내가 무슨 신경이 손상돼서 힘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려고 그러는데 힘이 빠져버리는 거. 그게 일단 하나가 있고 밤에
밤에 욱신거리는 거. 요거는 뭐냐면 물이 찬 거예요. 보통 대부분.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아까 말했듯이 연골이 손상되면 그거에 대한 화학 반응으로 염증 반응으로 물이 찬다 그랬는데 그게 오전에는 좀 괜찮아요. 근데 활동을 하고 나면 오후나 저녁, 이 밤에 되면 이제 물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파요. 막 열감이 되고. 그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렇죠. 그 아침에 일어나면 또 말끔해요. 그 물이 또 빠졌으니까. 네. 네. 그래서 연골 손상이나 이런 관절염이 좀 심한 것 같으신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단순히 이제 보존적 치료보다는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MRI나 이런 것도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남겨주고 계신데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원장님과 1대1로 상담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또 전화상이다 보니까 진단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이야기까지 이제 저희가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마지막 선택지인 만큼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좀 이 수술의 성공과 실패를 좀 좌우할까요, 원장님? 결국엔 수술의 이제 만족도에 대한 문제라고 네. 보시면 되겠는데, 저희가 아까 말한 거 이어서 의사는 괜찮다 그러는데 환자는 아프다. 이게 여기서 맞아요. 발생되는 그 미스매치. 그거가 결국에는 기능 회복이 느려져서 그래요. 수술을 해놨는데 구부리라 그래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안 되죠. 아프니까. 그거를 2주에서 4주 보통 네. 그 안에 잘 구부리지게 해놔야 돼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느려지기 시작하면 그 기간에서 넘어가면 보통 이제 구축이 남거나 잘 안 구부러지거나. 근데 그게 통증이랑 이어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아파서 못 구부렸는데 그게 또 통증이랑 이어진다. 네. 근데 결국에는 이게 또 만족도가 떨어뜨리게 되고. 그럼 가장 중요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수술하고 나서 최대한 안 아프게 해줘야 되겠다.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지만 그쵸.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개를 최소화시켜서 최대한 최소화시켜서 수술 후에 통증을 줄여서 기능 회복을 빠르게 하는 방법.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수술 부위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안 아프게 할 수 있는지 이제 많은 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보실 것 같거든요. 그 방법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그렇죠. 이제 작게 한다라는 거, 네. 정확하게 어디까지 작게 하냐. 그쵸.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인데 맞아요. 사실은 진짜 제대로 작게 해줘야 돼요. 네, 제대로. 그러니까 음. 애매하게 이만큼 할 거 요만큼 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해박적 기준을 지켜줘야 되는데 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을 했을 때 절개를 저희가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죠? 절개를 하게 되는데 이까지가 이제 무릎뼈라 보시면 돼요. 이 동그라미. 가운데 보면 우리가 여기 만져보시면 여기 동그란 데가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딱 꺾이는 요까지가. 네. 이까지가 무릎이고 보통 보통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여기 이 위로 올리죠. 어. 한 4, 5cm 정도 하고 또 여기 아랫뼈 튀어나온 뼈 하나 살짝 있어요. 여기 있죠. 그 여기 아래가 한 2, 3cm 정도 내려요. 보통 원래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길어요. 네, 예. 그게 아니라 이 허벅지도 안 하고 정강이도 안 열고 네. 딱 요 정도 선에서 우리가 절개를 해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고요. 음. 그러면 손가락 하나 정도 될 수 있는 네. 그 정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딱 제일 작게 아마 이 이상 작게는 하기 좀 어렵습니다. 일단 이거를 좀 최대한 지켜주면서 수술하게 되면 환자 만족도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생길 수 있겠죠. 자, 기존에 이제 그 수술 부위, 절개 부위의 거의 한 절반 크기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되죠. 해주셨는데, 요거 실제로 좀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다른 사진 네, 보면. 그렇죠.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설명하면, 그 상처만 조금 째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상처만 조금 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미용적인 효과도 있지만 기능적인 효과도 중요하고요. 그쵸.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절개를 하게 되면 상처뿐만 아니라 요 층 보이시죠? 요걸 우리가 근육이랑 근육. 섞여 있는 이제 캡슐이라 그러는 건데 요거까지 우리가 조금 여는 거예요. 아, 실제로 해부학적으로 보면 피부도 적게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술하면 요 위에까지 근육을 이렇게 쭉 열게 된단 말이죠. 그쵸. 그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허벅지잖아요. 허벅지. 이거 구부릴 때 안 아픈 거예요. 아, 그렇죠. 구부릴 때 안 아픈 통증과 거예요. 연결이 네. 되는군요. 그러니까 빨리 구부리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잘 따라와요. 수술은 잘 됐는데 못 따라오는 거. 그거는 환자분들이 아파서 이런 데까지 이렇게 통증이 있으니까 그런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개 그 길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네. 환자분들이 무릎 구부릴 때 그 사진도 한번 볼게요, 원장님.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옆에서 본 거거든요. 옆에서. 그죠?
옆에서 절개를 하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절개가 돼 있겠죠. 네. 그죠? 절개가 돼 있는데 이 구부리면 여기도 당기고 여기도 당기니까 그쵸. 아파서 못 구부리는 훨씬 건데. 통증이 많을 것 근데 같고. 채소절개법 아까 말한 그 해부학적인 기준을 정확하게 지킨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안 아프고 여기가 안 아프고 환자분은 여기서만 이렇게 구부리게 되니까 네. 당연히 통증을 잘 못 느끼게 되죠. 음. 그러니까 회복이 빨라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해볼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사진을 봐도 그래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왼쪽은 다른 데서 한 거고 오른쪽은 이제 채소절개법을 한 네. 건데 이미 차이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정도를 아예 건들지가 않고 수술을 하게 되니까 구부렸을 때 많이 당기잖아요. 그죠? 위아래로 많이 당기는데 아파서 네. 못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채소절개법을 하게 되면 여기만 자극이 되니까 수술 후에 이제 통증이 이제 좋아지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사진이죠. 그죠? 68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오른쪽은 딴 데서 이렇게 일반적인 방식으로 수술한 네. 거고 이제 채소절개법을 우리가 하게 된 건데 확실히 차이가 확 줄어요. 그러네요. 반 정도는 줄일 수 있게 할 수 있겠고 72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원래 했던 방식으로 했고 그리고 이게 실밥 자국 이렇게 있잖아요. 좀 안 없어지나요? 네,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들도 통증에 영향을 미친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피부 접착제로 작게도 하고 피부 접착제 같은 걸로 해서 하게 되겠고 이게 남자분들은 더 많이 열어야 돼요. 관절이 좀 크고 크고 타이트하니까 굵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한 3배 정도 이렇게 더 열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까지. 근데 이것도 채소절개법 그 기준에 준수한 절개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다음 사진. 그리고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어요. 네. 이게 원래 이제 수술하고 나서 한 4주 정도 됐을 때, 네. 예, 이분께서는 되고 길이가 한 요 정도였고, 예, 4주 정도 됐을 때, 그죠? 얼마 안 되죠? 인공관절 그러네요. 수술했는데 한 7.5cm 정도의 수술을 우리가 할 수 있었고, 근데 이게 좀 한 2달 지난 거예요. 2달 지난 거 보니까 더 줄어들었어요. 예. 이런 거는 나중에 이런 유착들이나 이런 게 덜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간 가서도 내가 느낄 수 있는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통증이 줄어들어도 잔여 통증들이 있거든요. 그쵸. 계속 남아있는 이런 것들도 좀 줄어들 수 있고 또 이제 미용적인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목욕탕 가면 자랑 많이 하시거든요. 서로 이렇게 대놓고 여기서 더 작다. 뭐 그런 것들도 하나의 큰 만족도죠. 그럼요. 네, 환자 여러- 입장에서는 예, 기능과 어떤 이제 모습까지도 조금 더 같이 도움을 줄 수 네.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통증을 줄여주는 방법으로도 이렇게 최소 절개법이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대한 작게 절개하기 위해서는 그 들어가는 뭐 이제 수술에 사용되는 기구들도 기존의 기구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조금 더 이제 부가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원래는 좀 이 채소 절개를 하는 노력들이 있었죠. 네. 당연히 누가 하고 싶은 그 수술하는 의사들이면 본인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지금 기술적인 부분들이 한계가 있는 게 되게 많고 일단 맞아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부분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고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예, 어렵죠.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본인이 끙끙거리면서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정확도도 문제가 좀 생기게 되고 그러다가 작게 하고 수술하다가 오히려 더 찢어져 버리고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극복할 수 있는 방식들이 최신 기술들과 접목되면서 효율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그래도 일단은 이 기구 같은 것도 저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받아서 특별하게 제작을 해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11월에 또 카데바 워크숍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이 기구를 공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따로 이제 만들어서 시간과 조직 손상을 줄이게 할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로봇이라든지 우리가 맞춤형 인공관절 요즘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 이 채소절개에서는 맞춤형 인공관절이 최대한 잘 작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네. 3D CT를 찍은 다음에 그 뼈 모양에 맞춰서 인공관절 절삭 기구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인공관절 수술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구들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관절 원래 수술하게 되면 이런 기구들도 넣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기구들 이게 없고 요것만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기구들이 불필요한 기구들이 이제 빠지게 된다는 점도 네. 있겠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요령도 있어야 됩니다. 의사의 어떤 테크닉, 그럼요. 약간 이건 약간 장인 정신 같은 그런 약간 어떤 노하우가 좀 있긴 있어야 됩니다. 네. 공간 활용성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좀 더 이제 또 본인이 숙달이 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한계들을 좀 극복한 이런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세계적인 추세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좀 수술적 술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 더 좀 의사들 사이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좀 파퓰러한 그런 수술 자체가 좀 못 되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새로운 기술들이 되니까 저도 최근에 이제 또 미국에 있는 이제 큰 정형외과 병원도 가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또 요걸 다시 돌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네. 기술을 접목해서. 과연 얼마까지 작게 할 수 있느냐. 어쨌든 인공관절 기구가 들어가야 되니까 인공관절 자체가 그거보단 작을 수는 없겠죠.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연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도 다시는 또 많이 하고 있고 네.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환자들한테 좋다. 그럼요. 그러니까 무리 없이 잘 할 수 있으면 네. 좋다라는 게 이제 다시 또 우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자 입장에서 이제 조금 더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직접 걷는 거는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그렇죠. 원장님? 이제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서 일단은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는 있고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술을 하냐 그러는데 그래도 채소 절개를 하게 되면 절개 길이는 원래보다 작기 때문에 쭉 설명드린 대로 통증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있겠고 출혈 당연히 이제 피가 적게 나오죠. 그렇겠죠. 피가 적게 나온다라는 것은 일단 붓기가 적다라는 거. 음. 네. 피가 많이 나오면 부어요. 그러니까 아. 부으면 또 못 구부려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적게 나온다는 거 그리고 수혈을 안 한다는 거. 음. 보행은 사실은 마취만 끝나면 진행이 됩니다. 당일에도? 마취만 예. 바로바로 하라고 이제 진행을 해요. 못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본인이 좀 마취해서 좀 깨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좀 더 적응이 되면 할 수 있게 좀 준비를 하게 되겠고 그래서 목표치입니다. 목표치고 요거를 쭉 따라오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따라오느냐. 그러니까 의사가 잘 됐다고 하는데 못 따라가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또 잘 되게 했다면 1일차에 걸을 수가 있겠고 네. 두 번째 날에 60도 구부린다는 얘기예요. 구부린다는 얘기고 또 3일차, 4일차 되면서 각도를 올리고 5일차 정도 되면 자전거도 우리가 좀 타볼 수도 있고 그렇게 네. 재활 프로그램이 이루어집니다. 수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 이후에 이런 또 재활 프로그램도 잘 따라오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인공관절 최소 절개법 수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고요. 다양한 무릎 관절염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 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상담 전화 많이 주고 계세요. 02-6677-0012번으로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 문자로 접수된 사연들이 있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50대 남성분이시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 앞쪽이 시큰거리고 오래 걸으면 통증이 심해진다라고 하셨어요. 좀 치료가 필요하신 단계일까요? 네, 이게 이제 남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좀 전형적인 패턴 중에 하나예요. 네. 특히 이제 그 계단 오를 때, 네. 그게 앞쪽이잖아요. 이 연골이 보통은 안쪽과 바깥쪽 양쪽으로 분산이 되면서 이 손상이 오게 되는데 이 남자분들은 앞쪽 손상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쪽에 슬개골과 그쪽 붙이는 부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앞에 보면 튀어나온 망져지는 뼈 동그란데 동그란 부분. 그거랑 그 속에. 왜냐하면 남자분들은 계단 운동 뭐 오르고 점프도 많이 하고 운동 많이 하니까 그쪽이 부딪히면서 생기는 통증들이 좀 많이 좀 있고 그래서 연골이 그쪽이 좀 잘 손상이 된다 보게 되는데 뭐 약도 먹어볼 수도 있고 그죠? 약 좀 드셔보는데 안 되면 주사 치료도 좀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줄기세포 주사도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연골 뭐 주사 이런 것들로 좀 컨트롤 좀 해볼 수도 있고 50대니까 뭐 시큰거리는 통증 이런 정도면 그런 걸로 좀 조절이 될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상당히 꼼꼼하게 잘 해주셨고요.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60대 여성분이십니다. 무릎이 자주 붓고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해서 움직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주사 치료까지는 받아보셨네요, 이분은? 네, 이제 무릎이 이제 붓는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이 찼다라는 거. 네, 물이 차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굽혔다 폈다가 되게 좀 뻑뻑하시거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연골 손상이 좀 많이 됐을 때 그렇고 이게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뻑뻑한 거는 그냥 관절 자체가 굳어서 그래요. 네, 좀 굳어 있으니까 이게 관절의 유동성이 좀 떨어진다. 좀 걷기 시작하면 좀 부드러워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럴 때는 아침에 온찜질을 조금 해주시는 건 좋아요. 스타트를 할 때. 그리고 이제 부었다. 아마 이제 그거는 오후나 저녁 정도에 부을 텐데 그래 냉찜질 정도 해주시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주사 치료. 아마 이제 붓기가 있으면 뭐 기본적인 연골 주사 이런 것보다는 아마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걸 좀 넣어줘야 붓기가 조절이 돼 있고. 근데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정밀 검사를 해봐야죠. 계속 물이 차는 거 조절이 안 되고 그러면 계속 방치하게 되면 이 물 자체가 계속 쌓이는 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많아요. 특히 감염 같은 게 잘 생겨요. 균이 이제 물 안에 들어가서 이제 고여버리게 되니까. 네, 그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차고 이런 것들은 빨리 좀 치료를 또 조절이 안 된다면 빨리 좀 치료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네, 좋습니다. 치료를 빨리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사연 만나볼게요. 40대 남성분이신데 운동 중에 무릎을 삐끗한 이후로 특정 각도에서 통증과 함께 쪽소리가 난다고 해요. 물리치료 이제 받고 계시다고 하는데 소리가 나면 약간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연골은 이렇게 표면을 덮는 얇은 막이라 보시면 돼요. 연골이. 그게 이제 닳아서 생기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고 이 4mm 정도 두께 되는데 이 연골이 그 손상되는 기전이 기본적으로 균열이 돼서 벗겨진. 그러니까 껍질이 벗겨지는 삶은 계란 껍데기 벗겨질 수가 있어요. 쓰다 보면 다친 건 아닌데 고장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미만성으로 우리가 연골이 계속 나빠지는 케이스들도 있지만 갑자기 이제 균열이 돼서 벗겨져 버리는 거죠. 그럼 거기에 당연히 단차가 생기겠죠. 연골 표면에. 소리가 나나요? 그렇죠. 거기 이제 굽혔다 폈다 할 때 그 부위가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리가 날 수 있겠다라는 거고 좀 소리도 나고 이제 하면 물리치료는 좀 해볼 수는 있죠. 이제 조절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조금 손상이 좀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연골을 좀 직접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검사를 좀 저는 좀 빨리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예. 물리치료 다음 단계 좀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실 것 같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또 사연 하나 더 만나볼게요. 70대 어머님이시고 무릎 통증이 심해서 오래 서 있거나 걷는 게 힘들고 밤에도 통증으로 잠을 설친다고 합니다. 약물 치료, 재활 치료하고 계신데 이제 별로 호전이 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 서 있고 일단은 뭐 연골 손상이 됐을 때 방바닥에 앉거나 쪼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는 게 어려워진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네. 더 이제 또 연골 손상이 더 됐을 때는 이제 계단이 좀 어려워져요. 오르고 내리는 게. 근데 지금 이제 어르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서 있거나 그죠? 걷는 게 그러니까 일상생활도 힘든 거예요, 저게 그쵸. 지금. 일상생활에 어디 편의점 가는 것도 마트 가는 것도 지금 힘든 상황인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꽤 있을 거예요. 70세 정도 되면 한 우리나라의 한 20% 정도는 관절염이 꽤 진행이 돼 있어요. 이미. 그냥 우리가 좀 찍어봐도. 그러니까 이제 약물 치료, 재활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뭐 그래도 좀 아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퇴행성 관절염이 꽤 진행이 돼 있을 거다. 한 4기 정도. 어느 정도는 예측이 좀 가능합니다. 네. 예, 그럴 때는 엑스레이라도 좀 다시 찍어보시고. 우리 엑스레이도 예전에 찍은 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 한 1, 2년 사이에 엑스레이가 좀 변해요. 그렇죠. 예, 그것도 한번 다시 찍어봐서 관절염에 내가 몇 기 정도 되나, 예, 이런 걸 좀 확인해서 좀 치료를 뭐 인공관절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를 좀 우리가 방향성을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담 꼼꼼하게 잘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원장님? 네, 이분은 78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오랫동안 유병 기간이 있었죠. 15년 전부터 양쪽 무릎에 통증이 있었고 5년 전에 줄기세포 치료를 하긴 하셨어요. 줄기세포는 좋습니다. 우리가 잘 쓰면 좋을 수도 있고 저도 줄기세포 치료 여기서도 제가 또 방송도 많이 했고 그러지만 되게 네. 좋은데 이 줄기세포는 이제 또 정확한 적응증을 가지고 좀 해주면 더 좋아요. 그렇죠. 아니면 또 비용이라든지 시간을 봤을 때 좀 안 하는 못한 경우도 좀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잘 상담해서 좀 하는 건데 통증이 계속 있다라는 거는 이제 조금 줄기세포하고 재생력이 좀 잘 안 됐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 그러니까 78세니까 70세가 넘으면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수술에 대한 몇 번을 수술을 하니까 이제 두렵죠. 내 몸에 손을 댄다는 게.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요 뼈와 뼈 사이가 붙어 있다. 예, 연골이 하나도 없다. 이 공간이 있어야 좋은 건데 그쵸. 붙어 있다 보시면 예. 되고, 이 안쪽이 붙으니까 이 다리가 오다리가 돼요. 예. 안쪽 위주로 이렇게 붙어가면서 다리가 이렇게 계속 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반 변형, 그런 변형이 같이 오게 되고요. MRI를 찍었는데 보니까 이 MRI 사진이거든요. 그죠? 보면 뼈와 뼈 사이에 이 흰색은 물이 쳐 들어간 거고 뼈 안에 이제 하얗게 변해버렸죠. 희끗희끗해요. 예, 이게 이제 뼈가 부딪혀서 생기는 이게 어떤 골타박 아니면 골절.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더 심하죠. 심하고 예전에 줄기세포를 해서 그런지 이쪽에도 뼈에 다른 변형 같은 게 좀 보이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채소절개 인공관절. 어쨌든 수술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뭔가 위해를 가하기는 좀 쉽다. 그래서 최대한 뭔가 날 안 아프게 해주는 걸 찾고 그래서 맞아요. 오신 분이신데, 그래서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을 하고 우리가 이제 인공관절 이제 직접 넣은 거예요. 넣으면 이제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봤더니 수술하고 나서 딱 인공관절이 잘 들어갔다. 네. 아까 정확도가 중요하죠. 일단은. 그래서 이 흰색이 인공관절이고요. 절개 길이를 좀 확인을 할 건데 이게 5cm고 3cm. 그죠? 보시면 8cm. 일주일 간격으로 했습니다. 오른쪽을 먼저. 이게 3주째 된 거예요. 그죠? 깔끔하게. 왼쪽은 지금 갓 실밥을 뽑았어. 이 수술하고 2주째 뽑으니까 뜯어내니까 딱 이렇게 되는 거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분이 키가 78cm인데 키가 한 170은 되세요. 크시네요. 8cm 정도. 네. 그리고 다리 정렬은 오다리에서 일자다리를 우리가 펴진 걸 확인할 네. 수 있었고, 이제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 단계에서 왼쪽이 2주,
왼쪽이 2주, 그죠? 왼쪽이 2주, 오른쪽이 이제 3주. 네, 3주 되고 절개 길이를 확인했어요. 그대로 이제 그 한 대로 잘 돼 있다. 그래서 한 8cm 정도, 5cm, 3cm니까 이렇게 되고 다리를 이렇게 이제 구부리려면 그래서 어느 정도 잘 양반다리까지 이분 이제 열심히 잘 하셨어요. 네. 잘 하신 분이시고 또 이제 별로 안 아프게 빨리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한 달 안에 어느 정도 되게 양반다리가 아니지만 잘 구부리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안 되면 고착화가 되는 거예요.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계속 아픈 부분들이 생기고 남는 게 이제 그런 확률들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이게 걸으려면 이렇게 걸을 수도 있어야 되고 계단도 이렇게 좀 올라가시. 계단을 만들어서 설정해서 한 건데 왼쪽 같은 경우는 2주밖에 안 됐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이 다 모든 수술이 다 성공적인지는 없지만 또 어떤 방식, 어떤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또 자전거도 타고 잘하시네요. 말씀드리고 좀 싶습니다. 네. 아주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 빠르게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69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예요. 채소절개 같은 경우에는 쉬운 케이스만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케이스는 또 작게 하면 안 되냐 그러는데 그렇죠. 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환자 맞춤형 인공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10년 전부터 통증이 있었고 다 안 펴져요. 다 다리가 땅에 안 닿는 거, 또 구부리는 거 힘들고. 이분은 이제 사실은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있었는데 너무 대기가 길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고 또 저희한테 오셨고 경북 영천에서 오셨는데, 그래서 빨리 수술을 받고 싶어서 이제 많이 오세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그래서 뼈와 뼈 사이에 붙어버려서 이제 붙어버렸고 다리는 이렇게 휘어져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보니까 이제 다리가 이렇게 휘어 있죠. 휘고 이게 안 닿아요.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이렇게. 이게 여정들이 다 펴지지가 않으시는 거예요? 뒤로도 안 펴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자세가 전형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리가 안 펴지는 게 이제 20도다. 요 각도가 이게 20도 안 펴지는 게. 그죠? 근데 구부리라 그랬더니 이거밖에 안 구부러진다. 이게 이제 오른쪽이고 왼쪽도 30도. 요 정도나. 그죠? 네. 그리고 구부리라 그랬더니 이분은 더 안 돼. 왼쪽은 더 안 되죠. 90도. 그래서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어려운 케이스고 그래서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이랑 해서 우리가 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을 한 거예요. 네, 수술을 했더니 이제 엑스레이상 아까 말씀드린 보이고 절개 길이는 남자분이신데 지금 5cm, 3cm, 작은 8cm로. 편이네요. 남자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강직 잘 와요. 근데 이 채소절개로 하면 잘 안 돼요. 되게 빨리 와요. 그 남자분들이 사실은 충성도가 되게 좋아요.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오다리도 일자다리로 교정이 다리 되고 모양이 많이 좋아지네요. 뒤에도 이게 안 펴졌었잖아요. 2주밖에 안 됐는데 다리가 이제 필 수가 있겠고. 그죠? 그리고 이제 걷는 거. 수술 전에는 이게 뒤뚱뒤뚱 이렇게 걸으셨어요. 이렇게, 그죠? 오다리도 있고, 이렇게 약간 어정쩡 이렇게 걷고, 그죠? 걷고. 이렇게 약간 여기 빠져나가는 증상까지 있는데 좀 안 좋죠. 그런데 이제 수술 후에는, 그죠? 똑바로 이렇게 잘 걷고, 2주 됐는데, 빨리빨리 좀 잘 걸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좋은, 좀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었던 환자분이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아주 좀 좋았어요. 다행이네요. 예후가 아주 좋았던 69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이면 더 심해지는 무릎 통증 어떻게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지금 전화 연결이 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80입니다. 네, 80되시고 지금 이제 어떻게 무릎이 불편하신지 김종근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조금 아프고 펴었다가 접었다가 구부릴 때 그때 소리가 한 번씩 나고. 네. 그래서 그 병원에 한 군데 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 보니까 뼈는 괜찮다 그러고 그래서 또 다른 데 한 군데 가서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 뼈가 좀 빨갛다 하더라고요. 예. 빨갛다 하는데 그래 뭐
친구들이 주사를 맞으면 좀 좋다 해서 주사라도 맞을까 싶어서 갔는데 예. 나는 저 신부전 아이고. 예. 신부전이 심하거든, 오기거든요. 예. 그래서 저 소염 진통제는 사용을 못한다 하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병원에서 할 길이 별로 없다 하면서 네. 뭐 집 가까운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나 하고 살살 운동이나 하고 그래 예. 견디렸고 그렇게 해서 나올 때쯤 내가 나올라 하니까 선생님이 연골 주사는 한번 맞아 봐도 안 괜찮겠나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 맞습니다. 네. 예, 연골 주사하고 뼈 딸건데 그런데 맞아도 되는가 싶고 제 경우도 이 소염 진통제를 사용 못한다 하는데 그렇죠. 제 경우도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아이고, 그래 네. 문의했습니다. 네, 너무 이제 이렇게 조금 그 내 몸에 여러 가지 그 전신질환 때문에 이 약을 못 쓰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저희한테 안타깝긴 하지만 방법이 그럼.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연골 주사라는 거는 무릎이 늙지 않게 일단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골 주사 자체는 무릎에 맞아도 이 전신적인 영향이 크게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히알루론산이라는 그 성분 자체는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다만 이제 먹는 약이나 주사 중에서도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 콩팥 기능이라든지 여러 기능을 좀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의하시면서 연골 주사를 맞으면 도움이 되고, 요즘에는 이제 자가 혈청 주기세포, 어쨌든 뭐 PRP라든지 또 다른 주기세포를 추출해서 맞는 주사들이 있습니다. 그 주사들이 뭐 재생 효과는 아니지만 항염증 효과가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전신 질환이 좀 안 좋으셔서 좀 외부 약품이 투약됐을 때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은 이 자가골수나 줄기세포 같은 이런 걸 주사로 맞으면 그 조절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담해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치료 적극적으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하나 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77살인데요. 네네. 저기 무릎이 계단으로 올라가면 앞에가 약간 시큰시큰하던데 요새는 여기 무릎 뒤에가 그렇게 계단에서 내려와도 아프고 저녁에 잘 때도 아파요. 무릎 뒤에 꼬부라진 데가요. 네네. 네, 거기가 아픈데 왜 그러나요? 아까 우리 오늘 한 분 중에 정말 이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분이죠. 맞아요. 제가 주의하라는 꼭 알고 있어라는 증상이 이제 오금 통증. 네. 예, 그 어머니 말씀하시는 게 그 뒤에 들어간 부위, 거기가 오금인데요. 이 오금에 통증이 생기는 원인이 이 연골의 후각부 뒤쪽에 손상이 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고, 좀 뭐 특수한 경우에는 그쪽에 물이 차요, 뒤로. 그게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베이컨 항종이라 그러는데, 그런 게 이제 관절염이 심해지면서 물이 뒤로 빠지면서 볼록 튀어나온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연골 손상이 좀 심하게 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볼 일은 아니고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좀 해봐야 되거든요. 특히 혹 같은 게 생기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죠. 계속 더 커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뒤에 후각부에 어떤 계속 땡기는 증상 이런 게 있으면 관절염의 진행 속도도 좀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 너무 저희가 이제 좀 알고 계실 때 증상 중에 하나 오금 통증을 말씀해 주셔서 정말 전화 잘 주신 것 같고요. 지금 이때가 이제 바로 좀 치료 시기 적기를 놓치지 마시고 바로 좀 전문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요.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문자로 사연 남겨주셔도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전화 연결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실시간 시청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종근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최소 절개법 설명을 해주셨어요.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치료를 고려 중이거나 앞두고 계신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수술만이 다는 아니다라는 네.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수술을 선택함에 있어서 일단 내 무릎을 잘 고쳐서 이번에 잘 쓰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 많이 안 좋은데 너무 참지 마시고 또 새로운 우리 또 수술 방법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써서 잘 회복한 다음에 내 걸로 만들고 잘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다양한 무릎 관절염 치료법들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또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잘 상담을 해서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종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건강매거진 위드 굿닥터 함께 하셨는데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오늘 방송을 놓쳐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